안녕하세요. 토부 요양보호사교육원 강사 이쌤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30분 문항 중에 20문항, 10문항씩 잘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노인의 심적인 특성으로 맞는 것은? 자, 선생님 답은 딱 2번이 나오네요. 자, 경직이라는 단어는 뻣뻣해서 우리가 부러지지 않는 느낌. 그런 게 우리가 경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융통성 없겠죠? 새로운 변화 싫어하겠죠? 선생님,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추가하면 고집이 세겠죠? 자, 이런 것은 노인의 심적인 특성 중에 경직성에 해당이 돼요. 자, 1번 볼까요, 선생님? 의존성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선생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자꾸 의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내향성 증가. 자, 내향성 증가라는 거는 우리가 안에 있는 것만 좋아해요. 안내자예요, 한자로.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만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활동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하고 만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기피하겠죠. 안 만나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 내향성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외향성 감소라고 나오는 건 뭐예요, 선생님? 바깥에 자를 써서 밖에서 활동하는 건 줄어들고 안에서 활동하는 건 어떻게 한다? 늘어난다. 그래서 내향성 증가 이꼬로 뭐다? 외향성 감소. 자, 똑같은 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5번에 조심성 증가가 나오죠. 자, 우울증을한다. 매사에 너무 신중하다. 그 다음에 중립을 지킨다. 빨리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너무 신중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심성은 증가한다. 자, 우리가 3번 같은 경우 비가역적 진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신체적인 특성에서 나오죠. 자, 신체적인 특성에서 우리가 보면은 비가역적 진행을 그냥 기억해라. 그냥 인간은 누구나 다 늙는다. 그 정도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딱 나온 적이 있죠. 자, 우리가 면역력 저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던 질병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악화돼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건 뭐에 해당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다? 면역력 저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서 심리적인 특성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 사회적인 특성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특성 중에 우리가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해고의 경향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한 번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가 통과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노인 부모가 인근 주택에 거주한 자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가족의 형태는 하고 나왔어요. 뭐 이건 선생님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문제고요. 또 나와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자, 선생님 우리가 수성학대 가족이죠. 우리가 가까이 살면서 엄마 도와주고 아빠 도와주는 수성학대 가족. 자, 빈둥지 증후군 뭘까요, 선생님? 새가 둥지만 남기고 떠나버린 거죠. 아이들이 다 독립하거나 우리가 나가서 사는 경우는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등급의 판정. 자, 나오네요. 등급의 판정 ABC에 해당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노인에게 가사하고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뭐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자, 이런 거는 그냥 읽고 답을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면서도 가끔 실수하는 문제 중, 또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원리는 간단해요, 선생님. 나오는 게 계속 우리가 지문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이다. 자,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 지문하고 같이 보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가족만 한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자가 동의하면 우리가 친족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답도 틀린 거죠. 답은 2번이네요, 선생님. 3번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 실시한다? 아니죠. 방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요즘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까지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죠. 자, 그래서 답은 틀렸네요. 자, 4번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자, 이런 4번 같은 게 유형의 문제들은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빼고요. 선생님 틀렸네요. 자, 요거만 볼게요.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한다. 심의한다는 뜻은 뭐야? 자세하게 논의한다. 자, 그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곳은 어디다? 등급 판정위원회.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노인 장기후에 우리가 재정이나 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방문조사를 하지 않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조사는, 방문조사 요원,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하고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올라갈게요. 자, 5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왔네. 노인은 척지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한다.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봐도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똑같이 평가돼야 한다. 자, 뭘까요, 선생님?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독립의 원칙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독립의 원칙은 뭐냐면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랫동안 가정.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떻게 한다?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일할 기회. 그쵸? 일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뭐죠, 선생님? 독립의 원칙이요. 가정, 일할 기회, 소득. 자, 이런 문제가 응용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은퇴한 노인이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직장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 한번 볼게요. 참여의 원칙은 뭐다?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젊은 사람하고 어떻게 한다?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야 되겠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건 다 뭐다? 참여의 원칙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나온 걸 위주로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장교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나왔네요. 선생님, 이런 문제는 꼭 많이 나오는데 가끔 실수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또 이런 문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장교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몇 프로를 부담한다? 20%를 부담하겠죠, 선생님. 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공단은 장기용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징수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자, 통합회계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죠. 자, 우리 거둘 때는 어떻게 한다? 통합으로 걷고, 징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 통합.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써라.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독립회계. 자, 그래서 우리가 틀린 거죠. 자, 4번. 장기용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아니죠. 장기용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이나 재가센터죠. 이 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선생님, 대상자. 대상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되겠죠. 자, 저소득층의 급여비용은, 자, 저소득층의 급여비용은 장기용 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아니죠. 저소득층의 기본 비용 하면은, 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40 내지 60% 어떻게 한다? 경감시켜준다. 아까 듣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원칙으로 맞는 건 답이 2번인데, 자,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이 문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원 조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장기요양 비용 재원 조달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선생님. 보험료. 그쵸? 국가 지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자, 보험료는 우리가 몇 프로 내나요, 선생님? 60에서 65%. 자, 국가 지원. 아까 1번에 하고 동일한 거예요. 조세. 자, 예상 수입액의 20%. 자, 본인 부담금 15 내지 20%. 제가 15%, 우리가 시설은 20%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저소득층.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 우리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선생님 경감시켜준다고요? 40 내지 60% 경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권자는 어떻게 한다? 본인 부담금 있다 없다? 본인 부담금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저소득층은 선생님 40 내지 60% 경감이지만 저소득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된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뭐다? 본인 부담. 본인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건 거의 다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노인 장기용 서비스 불증 정사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네요. 자, 정사활동 지원 서비스. 자, 선생님 딱 봐도 답은 뭐가 딱 나오죠? 선생님 답은 생활상담 1번이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관절 구축 예방. 자, 관절 나오면 뭘까요, 선생님? 신체 활동. 자, 그 다음에 외출. 아, 외출은 지극히 뭐예요, 선생님?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활동. 자, 우리가 개인 활동 중에서 외출 및 일상 업무 대행이 있어요. 일상 업무 대행이란 건 뭐냐면, 공과금 납부해주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그 다음에 관공서 가고, 은행 업무 대행해주는 거. 이거 다 일상 업무 대행이에요.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및 일상 업무 대행에 우리가 공과금 납부라든가 관공서 간다든가 은행에 같이 모시고 간다는 거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죠. 식재료 구매, 치사죠, 선생님. 치사는 뭐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가정주부가 집에서 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보통 하는 게 뭐죠, 선생님? 치사. 그 다음에 세탁. 청소 및 뭐다? 주변 정리. 이런 거, 뭐 요즘에는 남자도 하고 뭐 여자도 하겠지만 보통 이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뭐다?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집에서 평상시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이동 돕기. 자, 뭐 화장실 이동 돕기 할 때 어디가 우리가 부축을 해야 되나요? 몸으로 부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뭘까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자, 이 외에도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많이 있죠. 오지피비, 세수하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 구축 예방, 체위 변경, 이동 돕기 이런 것도 다 뭐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정서 우리가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자, 생활 상담이 들어가요.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정서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뭘까요, 선생님? 편지 대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책 읽어주기. 이런 건 다 뭐다? 우리가 정서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도 전화를 사적인 푸념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는 그냥 안 봐도 답이 딱 나오겠죠? 선생님 자, 우리가 뭐다? 2번. 전화가 계속될 경우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자, 우리가 1번 볼게요. 전화 받지 않는다. 일방적 서비스 중단하나 추가 서비스 비용 요구한다. 대상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끝까지 들어온다. 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선생님. 무조건 어떻게 한다? 사적인 분양은 어떻게 한다? 우리 개인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무조건 우리가 보고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선생님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서비스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1번. 대상자가 치매 들고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와 상의해서. 보호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자, 2번. 서비스가 끝난 해도 대상자와 가족과 깊은 유대관계 형성한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 깊은 유대관계 옳지 않아요, 선생님. 자, 3번. 대상자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의존적인 관계를 어떻게 한다? 형성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노력해야 돼요. 자, 4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아니죠. 틀린 거네요, 선생님. 5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된다. 이런 질문은 정석의 답이죠, 선생님. 모든 서비스는 어떻게 한다? 대상자에게만 제공된다. 자, 선생님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장기형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등급에 따른 한도에 자, 나왔습니다. 한도에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내서는. 자, 답은 뭘까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네. 답은 2번이네요, 선생님. 자, 여기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한도에. 그렇죠? 횟수. 자, 가끔 복지용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개인별이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죠. 장기요양 인정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급여의 종류와 뭐가 들어가나요? 내용이 들어가죠. 내용. 그 다음 유효기간. 자,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뭘까요, 선생님? 장기요양 인정서. 자, 한도액과 횟수, 그냥 복지용품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뭐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다. 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나오네요. 11번 선생님 보겠습니다. 11번은 자, 오메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메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대상자가 쓰던 체온계를 함께 사용한다. 얼핏 봐도 오메 걸린 사람들이 체온계 같이 사용한다. 혈압계 같이 사용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 옮습니다. 자, 2번 접촉한 사람은
접촉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증상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치료받아야 한다. 답은 2번이네요, 선생님. 자, 목에서 발끝까지 치료용 연고를 한 번만 바르면 된다? 아니에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또 바르고 또 우리가 또 의료인에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네요. 자, 4번. 내의와 침구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뜨거운 물에 2, 30분간 우리가 세탁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3일 동안 사용할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러면 세탁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3일 동안 햇볕에 말린 다음에 다린 위로 달에서 사용한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5번. 옴 찐득이는 기온이 아니요. 기온이 올라간 여름철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옴에 대해서 선생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자, 선생님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는 하고 나왔어요. 자,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 물품 보관한 보안장치가 말했던 사물함이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노인에게 후원 금품을 강요하거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다? 지금 딱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관리할 권리였어요. 답은 딱 1번이에요. 자신의 재산, 자, 후원금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되고요. 물품을 마련할 수 있는 보안장치, 사물함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맞는 거죠. 자, 1번 방문조사원에게 금품을 준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2번 경제적 수준을 차별대우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3번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신고한다. 아니죠. 우리가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를 찾기는 어려워요, 선생님. 우리는 의심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경우에만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의심되거나 우리가 노인 학대가 발견될 경우 어떻게 신고한다. 자, 대상자의 사생활을 친구와 공유한다? 말도 안 되고요, 선생님. 자, 5번이네요. 요양보호사는 태도, 목적,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거리가 먼 것은. 자, 노인학대 발생 거리가 먼 것. 자, 옳은 것이 아니라 거리가 먼 것이에요, 선생님. 1번. 여성 노인의 학대 비율이 높아요. 그쵸, 선생님? 맞는 거죠. 자,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은 경우 더 심할 수 있죠. 맞는 거예요. 자,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동시에 다 어떻게 해요? 노인 학대의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4번. 강한 가족주의 의식. 자, 이거는 내가 부모를 꼭 모셔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더 학대하는 경우가 많죠. 같이 살다 보면 이것도 학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자, 5번. 사회 서비스 체계의 발전. 이건 아주 좋은 거죠. 학대하지 않는 서비스 체계가 잘 발전되어 있다는 거는 자, 학대 발생 비용과 거리가 먼 거예요. 자, 4개는 다 옳은 거, 하나는 옳지 않는 거. 답은 5번이네요. 자, 선생님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인학대의 위험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낯선 장소에 버린다. 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조건 유기예요. 갖다 버린다. 자, 우리가 요양원에 갖다 어르신을 모시고 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다. 이거 다 뭐예요? 유기예요. 자, 낯선 장소에 버린다. 유기. 자, 노인의 간병을 소리한다. 이건 방임이네요, 선생님. 자, 어머님이 실제 나왔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어머님이 감기로 심하게 앓고 있는데 돈이 드는 게 두려워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 이거 다 뭐예요, 선생님? 간병을 소리한 방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 간병을 소리한다. 자, 그 다음에 제공하지 않는다. 자, 안경이나 지팡이 이런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 뭐예요, 선생님? 방임. 자, 그 다음에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자, 자살 시도한다. 밥 먹지 않는다. 알코올 지속적으로 마신다. 다 뭐예요, 선생님? 자기 방임. 자,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요금 납부하지 않고 방치한다. 자, 각종 공과금, 세금, 생활비 이런 거 안 주면 뭐죠, 선생님? 생활비 다 뭐다? 방임에 해당이 되죠. 방임. 자, 그 다음에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 내쫓기까지 한다. 내쫓기까지 한다. 이건 뭐다? 다 뭐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선생님? 신체적 학대.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도, 가스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는 거 뭐예요? 신체적인 학대. 거기에 나오는 공과금 다 내주지 않는 건 뭐다? 방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맞는 게 나왔어요. 같은 동작을 자, 몇 회 반복하나요, 선생님? 5 내지 10회 반복하겠죠? 5 내지 10회 반복한다. 자,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이건 맞겠죠? 자,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너무 힘든 거죠, 선생님. 이럴 경우는. 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시원하다고 할 때까지 하는 거죠. 통증을 느끼지 않고,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격렬하고 빠른 운동 후에는 쉬지 않는다. 이러면 저도 큰일 납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 내지 15분 유지한다. 자, 10 내지 15분이 이 책에 나오긴 하죠. 그러나 스트레칭에서 선생님 분으로 10 내지 15분을 저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나? 스트레칭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다 뭐다? 선생님, 초를 기억해라. 초. 자, 10 내지 15초 어떻게 한다? 유지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쉬는 거는 몇 초 쉰다? 5 내지 10초 쉰다. 자, 그렇게 보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같은 동작을 어떻게 한다? 5 내지 10회 반복해라. 그 다음에 중간중간 쉬는 거는 몇 초 쉰다? 5 내지 10초를 쉬어라. 그 다음에 스트레칭 자세로 우리가 몇 초를 유지한다? 10 내지 15초를 유지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분 이런 게 많이 나올 때 헷갈리지 마세요.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우리가 맞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노인성 질환. 자, 우리가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의 질병이 여러 개의 질병을 동반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불명확해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하고 헷갈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명확하고, 자,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이 대부분이에요, 선생님. 자, 그래서 우리가 3번하고 5번의 내용을 보면 초기 진단이 그래서 어려워요. 왜요? 정상적으로 노화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말 병이 있어서 이렇게 질환이 생기는지 헷갈려. 그래서 초기 진단은 어떻게 한다? 어렵다. 답은 3번이네요, 선생님. 자, 4번. 경과는 어떻게 될까요? 길죠, 선생님. 또 재발도 어떻게 해요? 빈번하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떻게 한다? 어렵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선생님 우리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런 거죠. 노인성 질환에서. 자, 약물에 민감하다. 자, 약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이 신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게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한다?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 중독. 자,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자, 전해질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수분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의식장애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도 선생님들이 아시면은 노인성 질환에서는 거의 많이 다 나왔다. 지문상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18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노화에 따른 소화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보통 소화기계라고 하는 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하죠. 자, 그럼 나이가 들면 우리가 소화기계 중에 유액 분비량을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줄어들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지방의 흡수력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자, 직장의 탄력성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감소해요. 답은 2번이네요, 선생님. 자, 공복 시 혈당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증가.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삼키기가 어떻게 한다? 씻기가 어떻게 한다? 어렵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요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거에 감소한다가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럼 증가한다 보다는 그럼 우리가 증가하는 거를 몇 가지 알아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증가하는 게 나오는 게 자, 공복 시 혈당 증가. 자, 공복 시 혈당을 왜 증가할까요? 선생님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수면에 어려움이 있어도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부에 지방이나 지방간이 있어도 공복 시 혈당이 증가를 해요. 자, 두 번째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죠. 분비물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눈부심도 증가해요. 눈이 부셔요.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가 두꺼워지는 게 또 있어요. 두꺼워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심장 두꺼워지죠. 고막 어떻게 해요? 두꺼워지죠. 두꺼워진다. 자, 그 다음에 피하지방. 지방이 증가하는 거 있죠. 피하지방 증가. 엉덩이, 허리 증가하죠. 그리고 골반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골반은 커진다.
자, 이 정도가 선생님 우리가 증가하는 거하고 우리가 감소하는 거에 차이점을 그냥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구강 건조함 같은 거, 건조증 같은 것도 증가하고요. 자,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것은 기억하시죠?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다? 내학 수치는 크거나 줄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18번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우리가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과 식사 후 위가 무겁고 부푼 느낌을 주는 질환이에요. 자, 선생님 이렇게 딱 보면 스님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내가 밥 먹고 났는데 갑자기 위에 가스가 차오르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급성위염이에요. 자, 이런 느낌은 대표적으로 극성위염의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긴 답은 일단은 뭐예요? 위염이겠네요. 자, 위염은 선생님 우리가 식사 후 3, 4시간 뒤에 우리가 나오죠. 3, 4시간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통증이 있거나 가스가 찬 느낌,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성 위염이 있을 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될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금식이에요. 급성 위염일 때는 하루 정도는 어떻게 한다? 식사를 하지 않는 게 방법이다. 그래서 급성 위염. 자, 그럼 우리가 위궤양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위궤양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새벽 1, 2시에 상복부에 통증이 있는 거죠. 통증이 있으면서 뭐가 오나요? 속쓰림이 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이 있는 대상자가 특히 신경 써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생님? 금연이에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담배의 발암 물질이 우리가 위궤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궤양은 어떻게 한다? 담배 피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위염은 어떻게 하라? 하루 정도 어떻게 하라? 금식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을 물어보네요. 자,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위대장 반사가 증가하면 변비 생기지 않죠? 좋은 거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대장이. 자, 2번 저잔여식의 섭취. 답은 2번이네요, 선생님. 자, 우리가 저잔여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에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 흡수, 우리가 배설의 세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우리가 저잔여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 냉동 볶음밥. 이런 걸 먹게 되면 대장에서 찌꺼기가 남아서 이 찌꺼기가 대변으로 형성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먹은 게 있고 남아있는 게 있어야 대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으로 나올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변비의 우리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정제된 저잔여식의 섭취는 더 변비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 너무 좋다. 변비 없어진다. 고섬유질 섭취 좋다. 네. 배변 발사 증가 너무나 좋죠. 변비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 책에서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선생님. 우리가 마약, 그렇죠? 진통제 이런 것도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변비가 발생하죠. 가끔 정형외과 약을 먹으면 속쓰림도 심하지만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칼슘 보조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변비를 발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풀어봤고요. 잠시 후에 21번부터 30번 문항을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